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전 시간에 이어서 5번째 시간으로 정보통신 기사 서머리, 정보통신 이론에 대한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MPLS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PLS는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으로 해서 레이블을 보고 스위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패킷 레이블 정보를 이용해서 2계층에서 스위칭 정보를 2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계층에서 스위칭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4바이트의 고정 쿠키 라벨을 이용해서 이 라벨만 보고 그 라우팅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 LER과 LSR이 있어서 가운데서 스위칭 해주는 거를 LDR이고 얘를 엣지에서 받는 거를 LER 라우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LER과 LSR 사이에 그 라벨 패스를 하는 거를 LSP라고 해서 라벨 스위치 패스라고 하고, 이 라벨 스위치 패스에 대한 프로토콜을 라벨 스위치 디스트리뷰션 프로토콜에서 요 LDP 프로토콜을 경유해서 쓰는 것이고요. 이렇게 LER이라든지 LSR을 묻는 것들이 시험에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MPLS TP고요. IP MPLS랑 MPLS TP랑 구분이 되는 건데요. IP 기반의 MPLS가 있고 이 전송 기반의 MPLS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P MPLS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라우팅하는 기술이고, MPLS TP는 전송 기반에서의 어떤 아키텍처고요. 그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그 트래픽을 포워딩하고 그 전송에 필요한 프로파일을 취해서 오퍼레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메인터넌먼스로 해서 이 OAM에 대한 프로텍션, 그러니까 장애 및 절체에 대한 기능 개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IP MPLS는 라우터 내에서 컨트롤 플랜이 존재하고 모든 라우터가 망정보를 수집 및 처리한다. IP 기반의 전송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그 네트워크 기반, 특히 시스코사가 많이 네트워크 기반에서 제시한 기술이고요. MPLS TP는 네트워크 기반이 아닌 전송에서 올라온 기술로서 라우터 내에서 컨트롤 플랜을 제거하고 NMS에서 토폴리 정보를 관리해서 제어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전송 기반에서 올라온 그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쓰냐에 따라 좀 이렇게 틀리고요. 현업에서 봤을 때는 MPLS TP는 전송 기반에서 올라온 걸로 보고 있고, 여기 IP MPLS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에서 올라온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제 IP MPLS가 좀 더 확장성이 좀 뛰어나고 그 라우터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IP MPLS 많이 밀고 있지만, MPLS TP가 더 안정성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요거는 현 시장 환경에 따라서 IP MPLS 방식과 MPLS 방식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삼각 라우팅, 모바일 IP에 대한 삼각 라우팅이고요. 이동 노드가 항상 홈 에이전트를 거쳐서 통신을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 건데요. 단말 등이 이동을 할 때 모바일 로드가 있고, 이 모바일 로드가 관리하는 처음에 등록된 홈 에이전트가 있고, 이 모바일 로드가 이동했을 때 이동한 지점이 이제 외국이라고 봤을 때 포린 에이전트가 되는 건데요. 이것들을 마치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해서 연결돼서 관리한다라고 해서 삼각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얘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CN이라 해서 콜레스폰더입니다. 그래서 경로 최적화 방안으로 밑에 보면은 모바일 로드에 대한 이동을 여기 보면 모바일 로드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이동한 거에 대해서 이 외부 쪽에 포린 에이전트한테 등록을 요청을 하고, 그 등록 요청한 거를 다시 홈 에이전트한테 등록 요청을 전달하는 거죠. 그 동영상을 전달한 거에 대해서 홈 에이전트가 다시 포린 에이전트한테 등록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 최적화 방안은 바인딩 캐시를 갱신하고 FA 간의 부드러운 핸드오퍼,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잘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노드랑 포린 에이전트, 홈 에이전트, 콜러스펀드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IP 버전 6에서는 FM IP 버전 6에서 패스 핸드오버에서 IP 버전 6와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HM IP 버전 C는 하이레리칼 모바일 IP 버전 6라고 하는데요. 이건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서브넷과 CIDR인데요. 서브넷은 네트워크 어드레스에서 값을 마스킹해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값을 올리거나 낮추어서 어떤 그 그룹을 묶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CIDR은 C 클래스 리스트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 클래스 간의 어떤 그 경계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에서는 A, B, C, D, E 등급까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그 경계를 없애기 위한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그 CIDR을 통한 네트워크 아이디에 대한 계산인데요.
여기 보면 IP가 있고 얘를 이 IP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고 슬래시 30으로 했을 때는 25252 그 252가 되는 거죠. 2552 1이 총 30개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뒤에만 00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그 네트워크 아이디는 요 뒤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맨 뒤에 무엇으로 끝나냐 엔드 게이트 연산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4만 나오기 때문에 192.168.200.4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번부터 1, 2, 3이 하나의 그룹이고 4, 5, 6, 7이 하나의 그룹인데 이렇게 4개씩 IP를 갖고 그룹을 묶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IP 강의를 별도로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아래에는 읽어보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슈퍼네팅은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와 반대인 개념으로 서브넷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나눈 거면 슈퍼넷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모아서 올리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를 찾아서 올리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 3개의 라우터가 있는데 네트워크 서브넷이 43, 44, 45에서 공통의 이진수를 뽑아서 내면은 0010, 100이 되고요. 여기서 얘를 10진수로 하면은 43, 44, 45를 45로 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서머라이제이션 또는 슈퍼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넷과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랜 전송 기술, 랜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로서 우리가 일정 구간에서 쓰는 거고요. 일정 한정된 구간에서 통신 장비랑 기기를 연결해서 통신망으로 OSI 물리계층에 기반한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링크와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전 통신 장비라든지 분산 처리,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고요. 표준으로는 802점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LLC나 맥 계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매체에는 트위스페어 케이블,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도 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랜, 맨, 웬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버스 구조, 스타 구조, 링 구조 다양한 구조가 있고요. 무선에서 CSMA CD, 무선에선 CSMA CA라든지 토큰 패싱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전송 기술은 베이스밴드 기술, 브로드밴드, 전송 매체는 위에서 얘기한 트위스페어 케이블, 동축 케이블 다 함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요 전송 매체는 좀 겹쳐서 이 전송 매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VLAN은 하나의 랜을 나눠서 버추얼하게 나눠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각각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기 위한 거고 한 대의 스위치를 마치 여러 대의 스위치를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기반으로 나누는 포트 기반 VLAN이 있고 프로토콜 기반 나누는 프로토콜 기반 VLAN, 맥의 그룹을 나눠서 사용하는 맥 기반 VLAN이 있습니다. 실기에서 자주 나온 메쉬 회선에 대한 메쉬망 회선 수는 2분의 n의 n-1이 되는 거죠. 여기가 빠졌네요. 2분의 n의 n-1로 정리해 주시고요. 장점은 생존성이 강하고 장애시 복구가 가능하고요. 단점은 견제성이 약화되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형, 버스형, 링형, 망형 참조하시고요. 메쉬형, 망형은 각각 노드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간에 그물 형태로 연결되어 있지만 단점은 그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생존성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장애시 다른 시스템에 영향이 적고 유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신뢰성이 높으나 운영이 어렵고 그렇지만 장애 지점을 찾기도 좀 어려운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메쉬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데요. 메쉬 네트워크는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형태로서 우리가 애동 네트워크, 멀티홈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기본 그림은 인프라 기반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노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인프라 기반이 없는 거는 바로 그 노드와 노드 간에 연결하는 애드혹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프라 기반에 연결되는 게 바로 메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던던시라든지 멀티옵, 다이나믹 토폴로지, 셀프 히어링 등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종류는 애동 네트워크, 센서 메쉬 네트워크, 무선 메쉬 네트워크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 연결하는 부분은 물리 계층, 맥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응용 계층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홉수가 많아지면 속도가 늦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애드홍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는 기기들 간에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고정된 기반의 망의 도움 없이 이동 단말들로만 이루어진 독립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동적 망 토폴로지라든지 자유로운 이동성, 분산 운영 기능 등 불완전한 링크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라우팅은 브로드캐스팅이라든지 멀티캐스팅, 저전력, 멀티링크라든지 소형화, 아식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애드홍 네트워크란 맨넷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아래 설명처럼 모바일 애드홍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단말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이고요. 어떤 중간에 해주는 기지국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노드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알지 못하지만 애드홍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는 동적 토폴로지로서 토폴로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기본 규칙은 새로운 노드가 애드홍 네트워크에 진입할 때마다 도착과 존재를 알려야 하며 모바일 노드가 만든 유사한 그 브로드캐스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AP라든지 기지국이 없이 각 노드들이 하나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건데, 마치 그 개인 사업자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노드는 데스티네이션 노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간 단말을 거쳐가는 거죠. 다음은 정보통신망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토폴로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스타형, 링형, 버스형으로 되어 있고, 스타형은 중간에 제어 장치를 통해서 연결하는 부분이고, 네트워크 관리 및 감시가 용이하고 계층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되는 게 장점입니다. 링형은 전송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스테이션이 링에 순차적으로 접속하고 토큰 링이나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하고, 트랜스퍼가 존재하고 토큰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버스는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버스의 각 스테이션으로 연결되고, 신규 스테이션이 확장이 용이하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관리 및 구성은 어려운 게 장점이고, 이더넷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응용 토폴로지는 랜이라든지 다양한 계층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버스나 메시 토폴로지가 연결돼서 쓰고 있습니다. 외에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로서 과거의 PSTN망, 그러니까 전화망이나 엑스타25 패킷망, 인터넷망 등을 포함한 넓은 망의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소규모에서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고속의 대용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용회선을 지칭하여 백본, 기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백본 또는 기간망 이런 것들을 가로넣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잡고 가시고요. 웬하고 백본, 기간망을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돼야 되는 건데요. 이런 거는 기출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반해서 와이어리스 랜은 무선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네트워크 부분에 PoE 스위치가 있고 요 밑에 AP가 있어서 AP가 단말을 연결하고 이 단말을 연결하는 하나의 AP 구간을 BSS 베이직 서비스 셋이라고 하고요. 이 BSS가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거를 ESS, 그래서 익텐디드 서비스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A는 주파수를 통해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무선망을 구축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에 대한 방식은 다이나믹 스프레드 시퀀스 스펙트럼 방식과 주파수 호핑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AP,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든지 브리지 등에 있고요. 스펙트럼 항상 방식이라든지 협택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레이저 등으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렉트 시퀀스 스펙트럼 방식은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보내려고 하는 신호와 여기 보면 변조된 신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런 스펙트럼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FH 방식은 이렇게 각각 주파수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파수 단위별로 이동하면서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